그걸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골다공증이 옵니다. 그래도 그걸 드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자팍TV는 성장하며 많이 드시고 요즘도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신 텐데요. 그 우유가 여러분들의 뼈와 혈관에 아주 나쁜 폐를 끼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유가 어떻게, 왜 몸에 나쁜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를 많이 먹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을 겁니다. 사실 오랫동안 드셔왔고 눈에 보이는 큰 피해도 없으며 생산업자들의 광고에 현혹이 되어 많이들 드시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우유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으세요? 우유를 많이 마시면 뼈의 골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유에 들어있는 유지방은 동맥내벽에 눌어붙어 혈관이 막히는 원이 됩니다. 우유를 먹으면 골밀도가 떨어져 뼈가 약해진다고 하면 믿기지 않은 말이죠. 학교에서 우유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고 급식에서 우유가 꼭 나왔을 겁니다. 우유를 먹어서 뼈가 튼튼해진다면 우리나라보다 우유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에서는 골다공증 환자가 우리나라보다 적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상으로 보면 세계에서 우유를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소비하는 노르웨이가 한국보다 골다공증 환자가 몇 배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나라 중에서도 한국보다 우유의 소비가 많은 미국이나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환자 수보다 그 나라가 많습니다. 그럼 우유를 마시면 왜 뼈가 약해질까요? 우유가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우유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성이 되어 그걸 중화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녹여냅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불필요한 양을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데요.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서 산성물질이 많이 만들어져 혈액이 산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 뼈나 이에 들어있는 칼슘 이온을 녹여 혈액에 보내지요.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몸은 산성이 되어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말이 됩니다. 칼슘을 뼈에서 가져올 때 이 칼슘은 뇨에도 들어갑니다. 혈액에 칼슘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여러 가지 해로운 증상이 나오니 우리 몸은 이걸 해소하려고 신장에서 뇨로 배출을 하죠. 이렇게 칼슘 보충을 위해 먹은 우유가 우리 몸에 칼슘을 배출해버립니다. 우유를 마셔도 골다공증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이 22년간 9만 6천여 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청소년기에 우유를 마셔도 나중에 골다공증에 의한 고관절 골절 위험을 줄이지 못할 뿐 아니라 남성에서는 오히려 골절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에 우유를 많이 마신 경우 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키가 클수록 골절 위험이 더 증가했습니다. 또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는 성인이 되면서 생성이 줄어듭니다. 이 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우유를 마시면 속에 가스가 차고 복통을 호소하며 설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75에서 90%는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성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유를 마시면 IGF-1이 유방암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유를 섭취할 경우 면역 기능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서서히 저체온 체질로 변해 면역력이 30%까지 떨어진다고 하네요. 우유는 몸이 크고 성장이 빠른 송아지에게는 완전식일지 몰라도 사람은 성장이 소처럼 빠른 동물도 초식 동물도 아니고 요즘 소 사육은 옛날처럼 초원에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으로 키우며 결정적으로 사료를 전부 유전자 변이 사료를 먹인다는 겁니다. 이 사료들이 좋은지 나쁜지 당장은 알 수 없으며 나쁜 영향이 수십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가급적 우유 같은 건 안 마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칼슘을 전혀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니 우유가 아니라 천천히 흡수가 되는 견과류나 콩, 시금치 등 야채에서 섭취하는 것도 좋고요. 해초류와 생선에서 흡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으라고 먹는 우유가 우리 몸에 해롭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유는 칼슘 부족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혈관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면 혈관이 막히는 죽상혈전증을 일으켜요. 죽상경화증은 지방물질의 침전물 조각이 중간 크기 또는 큰 동맥의 벽에 생겨서 혈액의 흐름을 감소시키거나 막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불러오고요. 그럼 우유를 마시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유지방 성분이 죽상이 되어 동맥 내부에 부착하기 때문이죠. 그럼 혈류가 나빠져서 장기에 보급되는 산소 공급이 곤란해지고요. 이 죽상이 떨어지며 혈관 내벽에 상처를 입혀서 동맥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죽상이 쌓여 플라그가 되어 혈류를 차단하는 동맥경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 성분은 생우유는 표면에 크림 상태로 떠 있기도 한데요. 그걸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분을 잘게 파쇄하는 호모게나이저를 돌려 제품으로 출시합니다. 그때 유지방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과산화 지질이 되고 이걸 먹으면 죽상이 되어 동맥 내에서 나쁜 일을 벌리는 거죠. 동맥경화가 꼭 우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인자가 많을수록 빠르게 진행됩니다.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 이른바 고지혈증,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부족,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과다, 높은 중성지방,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 연령 증가, 운동 부족, 과체중 및 복부 비만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여기에 인자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건강에 위해를 끼칠 영향이 있는 식품은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세상도 아니고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 논문 몇 개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먹어온 우유를 당장 끊으라고 하면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유제품을 드실 때는 그냥 우유가 아니라 발효된 치즈나 요구르트를 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선택은 시청자님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가까운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자팍TV와 깐미에게 힘내라고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어 더 좋은 잡학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